나토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강 F-35가 한국 전투기에게 5대 0으로 박살났습니다. 첫 교전은 수만 번 쉬기도 전에 끝났습니다. 8초였습니다. 200억짜리가 15조 원짜리에게 완봉당한 겁니다. 사우디는 즉시 8조 원 계약 재검토에 들어갔고 일본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날 이후 방산 시장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마르쿠스 레반도프스키입니다. 나이 39, 유럽연합공군 소속 F-35 교관 파일럿이죠. 그리고 저는 방금 한국 전투기에게 5번 연속으로 격추당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헬멧 안쪽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무전기 너머로 들리는 윤시온 중령의 침착한 목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훈련 종료 결과 확인 완료. 그 말이 제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20년 경력의 나토 교관이 한국 공군에게 완패한 겁니다. 레이더 화면을 다시 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고음만 울렸죠. 가상 미사일 피격 판정. 8초. 단 8초 만에 제가 격추됐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시스템 오류야, 버그일 거야. 하지만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5대 0. 완전한 패배였죠. 착륙하고 조종석에서 내렸을 때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상 요원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동정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조롱이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헬멧을 벗으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건 말이 안 돼. 한국이라고요. 제가 알던 한국은 그저 미국 기술을 따라하는 나라였습니다. 복제품 만드는 곳이었죠. 폴란드계 독일인인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들었습니다. 동유럽은 서방 덕분에 산다. 아시아는 아직 이류 기술이다. 그 말을 믿고 자랐어요. 실제로 제가 겪은 일도 그랬습니다. 10년 전 중국과의 공동 항공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죠. 기술 유출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리 팀이 붕괴됐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시아 기술은 신뢰할 수 없다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겠지 싶었습니다. 같은 범주로 묶어버렸죠. 그게 제 편견의 뿌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뭡니까? 저는 브리핑룸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문을 열었을 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봤습니다. 나토 분석관 리디아 바움 소령도 있었죠. 제 전 연인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멀어졌지만 업무상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녀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걱정과 안도가 섞인 눈빛이었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스크린에 데이터를 띄웠어요. 교전 분석 결과였습니다. 그래프가 제 패배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줬죠. 1라운드 8초, 2라운드 12초, 3라운드 6초, 4라운드 15초, 5라운드 11초, 평균 격추 시간 10.2초. 제가 상대를 포착하기도 전에 끝났다는 얘기였습니다. 리디아가 저를 봤어요. 마르쿠스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공군 윤시온 중령이 들어왔습니다. 41살 침착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죠. 그가 제 앞에 섰습니다. 마르쿠스 소령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전쟁 때 유럽군 9호 식량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의 표시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감사와 승부는 다릅니다. 그 문장이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묘하게 거슬렸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뭐가 다르다는 거지? 우리가 너희를 도와줬잖아. 그런데 지금 이게 뭐야?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였죠.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 기체에 뭐가 들어있길래. KF-21.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속은 어떨까요? 저는 윤시온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담담했죠. 오만하지도 않았고 비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석양이 활주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경납고 안에 KF-21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가까이서 보니 기체가 달라 보였습니다. 표면 마감이 매끄러웠죠. 흡기구 각도가 정교했습니다. 동체 설계가 세련됐어요. 이건 단순 카피가 아니다.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스스로를 설득했죠. 겉만 번지르르한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 속은 다를 거야. 그래야만 했습니다. 제 자존심을 지키려면요. 밤이 됐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죠. 오늘 하루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8초. 그 숫자가 제 뇌리에 박혔어요. 20년 경력이 8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상대가 그만큼 잘한 걸까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명확했죠. 저는 졌습니다. 완전히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다시 경납고로 갔어요. KF-21을 제대로 보고 싶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죠. 활주로의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경납고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 기체가 서 있었습니다. 조명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놀라웠어요. 리벳 하나하나가 정확했습니다. 용접선이 거의 보이지 않았죠. 스텔스 코팅이 균일했습니다. 이건 대충 만든 게 아니야.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어요. 겉만 그럴듯하게 만든 거 아니야. 실전에선 어떨지 몰라. 저는 기체 주변을 돌았습니다. 흡기구를 들여다봤죠. 내부 구조가 복잡했습니다. 공기 흐름을 최적화한 설계였어요. 엔진 배치가 독특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본 적 없는 구조였죠. 미국 방식도 아니었고요. 유럽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작동할까? 아니면 그냥 종이 위의 이론일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셨나요? 돌아보니 한국인 남자가 서 있었어요. 45쯤 돼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죠. 이도현 박사입니다. 항공전자책임연구원이에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했어요. 마르쿠스 레반도프스키입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요. 독일에서 뵌 적 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요? 20년 전쯤요. 제가 뮌헨 공대 유학생이었을 때 소령님이 게스트 강연 오셨었죠.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아시아 학생들이 많았던 강의실이었죠. 맞아요, 그때. 이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령님 강연 듣고 항공공학 전공 결심했어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을 찔렀습니다. 제자라고 할 순 없지만요.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앞서 있다니.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이도현이 기체를 가리켰습니다. 15년 걸렸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저는 기체를 다시 봤죠. 15년이요. 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설계도 하나 없이 시작했죠.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미국 기술 이전도 받았지만요. 핵심은 스스로 만들어야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사도 되잖아요. 이도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살 수 없으니까요. 뭐라고요? 미국이 안 팔아줘요. 우리가 원하는 걸. 이스라엘처럼 특별 대우 안 해주죠. 일본처럼 기술 다 주지도 않고요. 그러니 만들어야죠, 우리가.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왜 한국이 자체 전투기를 만드는지. 그냥 돈 아끼려고 하는 줄 알았죠. 아니면 자존심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생존이었어요. 이도현이 날개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기체 한 대에 15조 원 들어갔어요. 연구 개발비 전체로는요. 천문학적 금액이죠. 하지만 우리가 안 만들면요. 누가 우릴 지켜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도현이 제 눈을 봤어요. 소령님, 어제 훈련 봤어요. 윤시온 중령이 굉장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요. 그는 이 기체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설계 단계부터 참여했거든요. 조종사가 설계에 참여했다고요. 네, 우리는 처음부터 조종사 의견을 들었어요. 어떤 기체가 필요한지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요. 그래서 나온 게 이겁니다. 이도현이 기체를 가리켰죠. 상대 심리를 읽는 기체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얘기 같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심리를 읽는다고요? 네, 전투는 기술만으로 안 돼요. 상대가 뭘 할지 예측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모았어요. F-35 기동 패턴을요.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죠. 그리고 최적의 대응법을 찾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뭘 할지 미리 알고 있었어요. 제 모든 움직임을요. 회피 기동도요. 공격 패턴도요. 다 계산돼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저 예상대로 움직인 거였죠. 이도현이 말했습니다. 어제 1라운드요. 8초 만에 끝났죠. 그건 윤중령이 소령님 회피 방향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소령님은 왼쪽 상승을 선호하시거든요.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죠? 데이터예요. 나토 훈련 영상 분석했어요. 공개된 자료들이요. 소령님 비행 패턴이 거기 다 나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연구했어요. 제가 그들을 무시하는 동안요. 제가 한국을 이류라고 얕잡아 보는 동안요.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요. 이도현이 시계를 봤습니다. 곧 브리핑 시작이네요. 가시죠. 저는 그를 따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기체가 단순한 실험기가 아니었습니다. 15조 원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었죠. 15년의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 녹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제였습니다. 5대 0. 제 완패였죠. 브리핑룸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 공군 장성들도 보였습니다. 나토 옵서버들도 있었죠. 심지어 일본 방위성 관계자도 왔더군요. 어제 결과가 벌써 퍼진 겁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리디아가 옆에 앉았어요. 마르쿠스. 그녀가 작게 불렀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커지고 있어요. 뭐가요? 어제 훈련이요. 사우디가 F-35 구매 재검토한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요. 네, 8조 원 계약이요. 저 하나 때문에요. 아니요, KF-21 때문이에요. 그 말이 뼈 아팠습니다. 저는 그저 도구였던 거죠. 두 전투기를 비교하는요. 그리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것이 이겼어요. 적어도 어제는요.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떴어요. 어제 교전 장면이었습니다.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요. 제 F-35가 화면에 나왔죠. 그리고 순식간에 격추됐습니다. 매번요.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만 봤죠. 제 패배를 확인하면서요.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복도로 나왔죠.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KF-21이 이륙 준비 중이었어요. 윤시온이 타는 모양이었죠.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가니 윤시온이 보였어요. 헬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불렀죠. 윤중령님. 그가 돌아봤습니다. 네, 소령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는 경납고 한쪽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제 말씀이요. 감사와 승부는 다르다고요. 무슨 뜻이었죠?
윤시온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얘기예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고아였어요. 부모님을 잃으셨죠. 유엔군 막사에서 구호 식량 받으며 살았대요. 특히 유럽 군인들이 잘해줬다고요. 초콜릿도 주고요. 옷도 주고요. 할아버지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으셨어요. 윤시온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유럽 사람들 고마워해라. 우리 살린 사람들이다. 하지만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요. 강해지는 건 강해지는 거다. 다시는 도움받을 처지가 되지 마라.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감사와 독립은 다른 거였어요. 은혜를 갚는 건 중요하죠. 하지만 스스로 서는 것도 중요합니다. 윤시온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할아버지 뜻을 이어받았어요. 고마워해야 할 사람들한텐 고마워하죠. 하지만 하늘에선 달라요. 거긴 생존이 걸린 곳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실력으로 승부하는 곳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는 저를 무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일을 한 거였죠. 최선을 다해서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왜 KF-21을 만들었죠? F-35 사면 되잖아요. 윤시온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팔아주면 사죠. 하지만 안 팔아줘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게다가 비싸요. 한 대에 200억 원 넘어요. 우리 예산으론 충분히 못 사요. 그래서 만들기로 한 거예요. 스스로요. 그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비웃었어요.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요. 불가능하다고 했죠. 미국 기술 없인 못 만든다고요. 하지만 우린 해냈어요. 15년 걸렸지만요. 그리고 어제 증명했죠. 우리가 만든 게 통한다는 걸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이 느껴졌어요. 비웃음과 의심을 견디며요. 묵묵히 앞으로 나아간 시간들이요. 윤시온이 시계를 봤습니다. 이륙 시간이 됐네요. 오늘 시험 비행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같이 탈 수 있을까요?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소령님이요. 네, 이 기체를 제대로 느껴보고 싶습니다. 윤시온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2인승 기체 있어요. 준비하시죠. 우리는 경납고로 갔습니다. 2인승 KF-21이 있었어요. 저는 비행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헬멧을 썼죠. 기체에 올랐어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윤시온이 앞좌석에 앉았어요. 계기판을 점검했습니다. 엔진 시동이 걸렸죠. 낮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부드러웠어요. F-35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관제탑에서 허가가 떨어졌어요. 이륙 준비 완료. 윤시온이 스로틀을 밀었습니다. 기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활주로를 달렸어요.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떴습니다. 하늘로요. 상승하는 느낌이 경쾌했어요. 기체가 가벼웠습니다. 반응이 빨랐죠. 조종관을 살짝만 움직여도요. 즉각 반응했어요. 윤시온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어때요, 소령님? 놀랍습니다. 이렇게 민첩할 줄 몰랐어요. 우리가 원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빠르고 정확한 기체요. 그가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선회했어요. 중력이 몸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기체는 흔들리지 않았죠. 안정적이었어요. 급상승했습니다. 엔진 출력이 좋았어요. 힘이 넘쳤습니다. 롤을 했어요. 매끄럽게 회전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죠. 이건 정말 잘 만든 기체였습니다. 단순히 외형만 그럴듯한 게 아니었어요. 속까지 제대로 된 전투기였죠. 윤시온이 물었습니다. 이제 이해되시나요? 왜 우리가 이걸 만들었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필요해서 만든 거군요. 맞아요, 생존을 위해서요. 우린 선택지가 없었어요. 스스로 만들거나요. 아니면 없이 지내거나요. 그래서 만들었죠. 온 힘을 다해서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어요. 하늘이 넓었습니다. 이 하늘을 지키기 위해요. 그들은 15년을 바쳤습니다. 돈도요. 시간도요. 땀도요. 그리고 만들어냈어요. 세계가 인정할 만한 기체를요. 착륙했습니다. 기체에서 내렸어요.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이류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인류였습니다.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요. 리디아가 다가왔습니다. 어땠어요? 놀라웠어요. 정말로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표정이 달라졌어요. 저도 느껴졌습니다. 뭔가 제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편견이요. 오만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게 들어왔습니다. 존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숙소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오늘은 2라운드 교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훈련이요. 하지만 제 마음가짐은 달랐어요. 이번엔 정말로 싸우고 싶었습니다. 지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그저 제대로 해보고 싶었죠. 아침을 먹고 브리핑룸으로 갔습니다. 오늘 계획이 설명됐어요. 1대1 근접 공중전이었습니다. 같은 조건이었죠. 어제와요. 하지만 저는 준비됐습니다. 적어도 마음은요. 윤시온이 들어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끄덕였어요. 서로 인사한 겁니다. 전사의 예의였죠. 경납고로 갔습니다. 제 F-35가 준비돼 있었어요. 정비사들이 최종 점검 중이었습니다. 저는 기체를 한 바퀴 돌았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문제 없었죠. 비행복을 입었습니다. 헬멧을 썼어요. 장갑을 꼈습니다. 그리고 조종석에 올랐죠.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곳이에요. 계기판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이었어요. 엔진 시동을 걸었습니다. 진동이 느껴졌죠. 안정적이었어요. 관제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륙 허가 떨어졌어요. 저는 스로틀을 밀었습니다. 기체가 움직였죠. 활주로로 나갔어요. 윤시온의 KF-21도 보였습니다. 그도 준비 중이었어요. 우리는 거의 동시에 이륙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죠. 구름 위로요. 푸른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곧 전장이 될 공간이었죠. 관제탑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교전 구역 진입하라고요. 저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정된 공역으로 갔어요. 레이더를 켰습니다. 윤시온을 찾았죠. 하지만 화면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텔스 기능이 작동하는 거였어요. 양쪽 다요. 저도 그에게 안 보일 겁니다. 그도 저한테 안 보이고요. 그럼 어떻게 찾죠? 눈으로요. 아니면 감으로요. 관제탑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3, 2, 1. 교전 시작. 저는 즉시 기동했습니다. 고도를 낮췄어요. 속도를 높였죠.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하늘만 넓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고음이 울렸어요. 미사일 라곤. 어디서요? 뒤에서요. 언제 거기 왔죠? 회피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왼쪽으로 급선회했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가상 미사일 피격. 격추 판정. 시간을 봤습니다. 8초. 똑같았어요. 어제와요. 저는 헬멧 안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당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요.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착륙했죠. 조종석에서 내렸어요. 윤시온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가왔어요. 소령님. 네.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레이더에 안 잡혔어요. 태양 쪽에서 접근했어요. 소령님 시야 사각에서요. 그리고 소령님은 항상 왼쪽으로 회피하시죠. 그걸 예상하고 기다렸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또 패턴을 읽힌 거였어요. 제가 너무 뻔했던 겁니다. 20년 경력이요. 오히려 독이 됐어요.
습관이 굳어져 있었죠. 윤시온이 말했습니다. 2라운드 해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그는 미소 지었어요. 좋아요, 그럼 준비하시죠. 우리는 다시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달랐어요. 패턴을 바꿔야 했습니다. 왼쪽만 가면 안 돼요. 오른쪽도 가야죠. 위로도요. 아래로도요. 예측 불가능하게요. 이륙했습니다. 다시 하늘로요. 교전 구역에 도착했어요. 카운트다운. 3, 2, 1. 시작. 저는 이번엔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급하강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죠. 불규칙하게 움직였습니다. 레이더를 확인했어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껴졌어요. 어딘가에 있다는 걸요. 저를 노리고 있다는 걸요. 경고음. 또요. 이번엔 더 빨랐습니다. 6초. 격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패턴을 바꿨는데도요. 여전히 당했습니다. 착륙 후 윤시온이 설명했어요. 소령님이 패턴 바꾼 거 봤어요. 하지만 급한 거 티났어요.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죠. 그래서 예측했어요. 다음 움직임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기죠? 윤시온이 말했습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살아남으려고 하세요. 무슨 뜻이죠? 전투는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살아남는 게 목표죠. 이기는 건 그 결과일 뿐이에요. 그 말이 뭔가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기려고만 했어요. 20년 내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요. 살아남는 거였습니다. 돌아오는 거였죠. 3라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마음가짐을 바꿨어요. 이기지 않아도 돼요. 그저 살아남으면 돼요. 최대한 오래요. 이륙했습니다. 교전 시작. 저는 방어적으로 움직였어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회피만 했죠. 레이더를 계속 확인했어요.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10초, 20초, 30초. 아직 안 당했습니다. 40초, 50초. 경고음. 미사일 낙온. 회피했어요. 성공했습니다. 처음으로요. 60초, 70초. 또 경고음. 또 회피. 80초, 90초, 100초. 격추. 하지만 100초를 버텼어요. 처음으로요. 착륙 후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기뻤어요. 100초요. 짧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살아남았던 시간이에요. 윤시온이 다가왔습니다. 좋아졌어요, 소령님.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오래 버티실 거예요.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저는 배우고 있었어요. 패배를 통해서요. 하지만 그게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장이었어요. 4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이 싸움이 뭔지요. 단순히 기술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싸움이었어요. F-35는 압도하는 기체입니다. 적을 먼저 보고요. 먼저 쏘는 거죠. 스텔스와 화력으로요. 완전히 제압하는 겁니다. 그게 미국 방식이에요. 하지만 KF-21은 달랐습니다. 상대를 읽는 기체였어요. 심리를 파악하고요. 약점을 찾고요. 그걸 파고드는 거였죠.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어느 게 나은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요. KF-21이 통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저한테는요. 이륙했습니다. 4라운드였어요. 저는 이번엔 달랐습니다. 윤시온을 읽으려 했어요. 그가 어떻게 움직일지요. 어디서 올지요. 예측하려 했죠. 교전 시작. 저는 높이 올라갔습니다. 구름 속으로요. 시야를 확보했어요. 아래를 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죠. 하지만 기다렸어요. 인내심을 가지고요. 그리고 봤습니다. 저 멀리 햇빛 반사가요. 아주 잠깐이었어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위치를 파악했죠. 저는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소리 없이요.
레이더 꺼둔 채로요. 가까워졌어요. 이제 육안으로 보였습니다. KF-21이요. 저는 조준했습니다. 미사일 라곤. 발사. 그런데요. 그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회피 기동을요. 마치 제가 쏠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역습당했죠. 격추. 하지만 이번엔 200초를 버텼어요. 3분 20초요. 많이 늘었습니다. 착륙 후 윤시온이 말했습니다. 거의 맞출 뻔했어요. 어떻게 피했죠? 엔진음이요. 소령님 기체 엔진음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측했죠. 저는 놀랐습니다. 소리로요. 네, 소리도 정보예요. 바람도요. 구름도요. 모든 게 단서가 되죠. 그의 감각이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계기만 보는 게 아니었어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죠. 하늘을요. 전투를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훈련했죠? 10년이요. 10년 동안 이 기체만 탔어요. 다른 건 안 탔습니다. 오직 KF-21만요. 그래서 이제 제 몸의 일부예요. 눈 감고도 조종할 수 있죠. 그 정도로 익숙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10년이요. 한 기체에 10년을요. 그 집중력이 대단했어요. 저는 여러 기종을 탔습니다. F-16도요. F-15도요. F-18도요. 그리고 F-35요. 다양한 경험이었죠. 하지만 윤시온만큼 깊지 않았어요. 넓지만 얕았던 겁니다. 그는 좁지만 깊었어요. 한 우물을 판 거죠. 그리고 그 깊이가요. 저를 이긴 겁니다. 5라운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배웠는지요. 얼마나 성장했는지요. 그게 중요했죠. 이륙했습니다. 마지막 하늘이었어요. 오늘이요. 교전구역 도착. 카운트다운. 3, 2, 1. 시작. 저는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배운 모든 걸요. 방어도 했고요. 공격도 했어요. 읽으려고도 했고요. 속이려고도 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2분, 3분, 4분. 아직 살아있었어요. 5분, 6분. 계속 버텼습니다. 7분, 8분. 윤시온이 보였어요. 저 앞에요. 우리는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서로를 향해 날아갔죠. 거리가 좁혀졌어요. 1000m, 500m, 200m, 100m. 충돌 직전. 우리는 동시에 회피했습니다. 스쳐 지나갔죠. 아슬아슬하게요. 그리고 다시 돌았어요. 서로를 향해요. 또 달렸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쐈어요. 미사일 발사. 윤시온이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 아니었어요. 저는 이미 다음 위치로 갔죠. 조준했습니다. 다시 발사. 명중. 안 했습니다. 0.4초 차이로요. 그가 피했어요. 그리고 역습.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회피했어요. 성공했습니다. 다시 대치. 우리는 계속 싸웠어요. 10분이 넘게요. 하지만 결국요. 윤시온이 이겼습니다. 마지막 미사일이요. 저를 맞췄어요. 격추. 하지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10분 23초. 제 최고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윤시온과요. 제대로 싸웠던 시간이었죠. 착륙했습니다. 기체에서 내렸어요. 윤시온이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훌륭했습니다, 소령님.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요, 중령님. 우리는 악수했어요. 전사의 악수였습니다. 서로를 인정하는요. 그 순간이 뜻깊었어요. 국적도요. 소속도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조종사가요. 서로를 존중하는 거였죠. 리디아가 와서 말했습니다. 대단했어요, 마르쿠스. 진짜 싸우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웠습니다. 많이요. 뭘요? 겸손을요. 그리고 존중을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왔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CNN 속보였어요. 화면에 제목이 떴습니다. 한국 KF-21 나토 F-35와 모의 훈련서 압승.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벌써 나갔습니다. 뉴스로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유럽과 한국의 합동훈련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신형 전투기 KF-21이요. 나토의 F-35를 상대로 5대0 완승을 거뒀다고 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이건 방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F-35는 세계 최강 전투기로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한국 전투기한테 졌다는 건요. 충격적인 결과예요.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볼 수가 없었어요. 제 패배가요.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리디아였습니다. 받았죠? 여보세요. 마르쿠스 뉴스 봤어요. 네. 나토 본부에서 난리예요. 긴급 회의 소집됐대요. 벌써요. 네, 사우디가 계약 재검토한대요. 8조 원짜리요. 그리고 일본도요. 일본도요. 네, 일본 방위성이 긴급 회의 열었대요. KF-21 도입 검토한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하나 때문에요. 아니요, KF-21 때문이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리디아가 말했습니다. 마르쿠스,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결과만 봐요. 누가 이겼고 누가 졌는지요. 왜 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이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건가요? 훈련 하나로요. 시장이 이렇게 흔들려도 되나요? 하지만 현실은 그랬습니다. 결과가 전부였어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브리핑룸에 모였어요. 사람이 어제보다 많았습니다. 나토 장성들도 왔고요. 각국 무관들도 왔어요. 언론도 몇 명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나토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어제 훈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F-35의 우위가 흔들렸습니다. 적어도 인식상으로는요.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KF-21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 겁니까? 아니면 우연이었나요? 사령관이 저를 봤습니다. 레반도프스키 소령.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KF-21은 진짜입니다. 제가 5번 연속으로 진 건요. 그들이 준비됐기 때문이에요. 기술적으로도요. 전술적으로도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처음에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이류 기술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어요. 그들은 15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요. 그리고 만들어냈어요. 세계와 겨룰 만한 기체를요.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이 이제 다르다는 걸요.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 작성해 주시죠. 상세하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리디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그녀가 속삭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요. 한국 측 인사들이 왔습니다. 이도현 박사도 있었어요. 윤시온 중령도요. 그들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령님. 공정하게 평가해 주셔서요. 저는 말했습니다. 사실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잘했어요. 인정받아 마땅하죠. 이도현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우린 시작일 뿐이에요. 갈 길이 멀죠.
그의 겸손함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긴 뒤에도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 강자의 모습이었죠. 오후에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더 컸어요. 사우디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F-35 도입 재검토한다고요. KF-21도 평가하겠다고 했죠. 8조 원 계약이 흔들린 겁니다. 일본도 움직였어요. 방위성 장관이 발언했습니다. KF-21 성능을 주시하고 있다고요.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했죠. 시장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한국 주식 시장도 뛰었어요. KF-21 관련 기업들이요. 상한가를 쳤습니다. 투자자들이 몰렸죠.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경제 전쟁이었어요. 시장 점유율 싸움이었죠. 그리고 한국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저녁에 리디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식당이었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후회해요. 뭐요? 어제 훈련이요. 다시 할 수 있다면요. 다르게 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똑같이 할 거예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결과는 받아들여야죠. 리디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변했네요. 당신이요. 예전 같았으면요. 화냈을 텐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 저라면요. 분노했을 겁니다. 변명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패배를요. 그리고 배울 수 있었죠. 그게 성장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 한국에 있었어요. 추가 훈련이 계획됐거든요.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 훈련이었어요. 순수하게 배우기 위한 거였죠. 저는 윤시온에게 부탁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고요. 이번엔 교관이 아니라요. 조종사로 싸우고 싶다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죠. 우리는 준비했어요. 마지막 5라운드를요. 하지만 이번엔 의미가 달랐습니다.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서로에게서 배우는 게 중요했죠. 아침 일찍 경납고로 갔습니다. 기체들이 준비돼 있었어요. 제 F-35와요. 윤시온의 KF-21이요.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 기체를 쓰다듬었어요. 20년 동안 함께했죠. 많은 하늘을 날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이 기체와의 비행이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윤시온이 왔습니다. 준비됐어요, 소령님. 네, 준비됐습니다. 우리는 눈을 마주쳤어요. 서로 존중하는 눈빛이었죠. 이륙했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완벽한 날씨였죠. 교전 구역에 도착했어요. 관제탑에서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카운트다운. 3, 2, 1. 시작. 저는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최선을 다하려 했죠. 순수하게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요.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움직임 하나하나예요. 판단 하나하나예요. 윤시온도 느껴졌습니다. 그도 진심이었어요. 교관으로서가 아니라요. 동료 조종사로서요. 우리는 춤을 췄습니다. 하늘에서요. 서로를 향해 달렸다가요. 스쳐 지나가고요. 다시 돌아서요. 또 마주쳤죠. 미사일을 쐈어요. 피했습니다. 반격했죠. 또 피했어요. 계속 반복됐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10분, 15분, 20분. 아직도 계속됐습니다. 25분, 30분. 거의 연료가 바닥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무 좋았거든요. 이 순간이요. 순수하게 날고 있는 지금이요. 그때였습니다. 정면에서 윤시온이 왔어요. 저도 그를 향해 갔습니다. 우리는 달렸어요. 서로를 향해요.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1000m, 500m, 200m, 100m, 50m. 충돌 직전. 0.4초 차이. 우리는 동시에 쐈습니다. 미사일이요.
교차했어요. 그리고요. 동시격추. 우리 둘 다요. 무승부였습니다. 처음으로요. 착륙했어요. 기체에서 내렸습니다. 윤시온도 내렸죠.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동시에요. 이상했어요. 둘 다 졌는데요. 기뻤습니다. 윤시온이 다가왔습니다. 대단했어요, 소령님. 진짜 조종사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도요, 중령님. 배웠습니다. 많이요. 우리는 악수했어요. 길게요. 그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국적도요. 나이도요. 계급도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두 사람이요. 하늘을 사랑하는요. 서로를 인정하는 거였죠. 리디아가 왔습니다. 대단했어요. 둘 다요. 그녀가 말했죠. 저는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도현 박사도 왔습니다. 멋진 비행이었어요.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오늘을요. 이 하늘을요. 윤시온과의 마지막 비행을요. 저녁이 됐습니다. 송별회가 열렸어요. 한국 공군 장교들이 모였습니다. 나토 인사들도 왔고요. 다 같이 건배했죠. 좋은 훈련이었다고요. 서로 배웠다고요. 윤시온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소령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왜 오셨어요, 한국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엔 우습게 봤습니다. 한국을요. KF-21을요. 그래서 왔어요. 확인하려고요. 그게 정말 되는지요. 윤시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은 존경합니다. 진심으로요. 당신들이 해낸 걸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윤시온이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린 아직 멀었어요. 갈 길이 너무 멀어요. 그 겸손함이 또 감동이었습니다. 이만큼 해놓고도요. 더 나아가려 하는 거였죠. 파티가 끝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어요. 짐을 쌌습니다. 내일 떠나니까요. 독일로요.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의 밤이었어요. 반짝이는 도시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엔요. 20년 후엔요. 분명 더 강해질 거예요. 지금처럼요. 묵묵히 나아가며요.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오후였어요. 시간이 좀 있었죠. 저는 한 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한국전 참전 기념비요. 택시를 탔어요.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유엔 묘지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나무가 많았죠. 저는 걸었습니다. 천천히요. 기념비들이 보였어요. 각국이요. 영국이요. 프랑스요. 터키요. 그리고 폴란드요. 제 할아버지 나라였습니다. 폴란드 기념비 앞에 섰어요.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사자들이요.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들이었죠. 이 먼 나라를 위해서요. 저는 묵념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령님. 돌아보니 윤시온이었어요. 여기 어떡해요? 저도 자주 와요. 할아버지 생각하러요. 그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섰죠. 기념비를 보며요. 윤시온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폴란드 군인들이 참 좋았다고요. 초콜릿도 많이 줬대요. 웃으며 나눠줬다고요.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7살이었대요. 부모님 잃고요. 혼자였죠. 무서웠을 거예요. 하지만 유엔군이 왔어요. 폴란드 군인들도요. 그들이 지켜줬대요. 먹을 것도 주고요. 옷도 주고요. 안전하게 해줬죠. 할아버지는 평생 잊지 않으셨어요. 그 은혜를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여기 왔을지 몰라요. 같은 시기예요.
어쩌면 윤시온 할아버지를 만났을지도요. 세상은 참 좁았습니다. 윤시온이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유언하셨어요. 절대 약해지지 마라. 다시는 도움받을 처지가 되지 마라.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진짜 감사하는 거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됐어요. 왜 한국이 KF-21을 만들었는지요. 왜 그렇게 필사적이었는지요. 생존이었습니다. 더 이상 약하지 않겠다는요. 스스로 서겠다는요. 그 다짐이었죠. 윤시온이 저를 봤습니다. 우리가 강해진 건요. 누군가의 희생 덕분이에요. 폴란드 군인들처럼요. 많은 나라 사람들이요. 우릴 도와줬어요. 그래서 더 강해져야 했어요. 그 은혜를 갚으려면요.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언젠가요.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강함이란 건요. 혼자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책임이었습니다. 도움받은 걸 갚고요. 다시 누군가를 돕는요. 그 순환이었죠.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오만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어요. 아시아를 깔봤죠. 과거 트라우마 때문이었어요. 중국 프로젝트 실패가요. 제 마음에 상처를 남겼죠. 그래서 모든 아시아를 불신했어요. 한국도 포함해서요. 하지만 틀렸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당신들은 진짜였어요. 윤시온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소령님. 누구나 편견은 있어요. 중요한 건 고치는 거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배웠습니다. 많이요.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길게요. 진심을 담아서요.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번 한국 방문이요.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20년 쌓인 편견이요. 무너졌어요. 그 자리에 새로운 게 들어왔죠. 존중이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하고요. 탑승 게이트로 갔어요. 리디아가 배웅 나왔습니다. 잘 가요, 마르쿠스. 당신도요. 달라졌어요, 많이. 좋은 쪽으로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였습니다. 이륙했죠. 한국 땅이 멀어졌습니다.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요. 크게 남았습니다. 기내에서 노트북을 켰어요. SNS를 열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죠. 나는 오늘 졌다. 5번 연속으로. 한국 전투기에게. 하지만 내가 배운 것은 패배가 아니었다. 존중이었다. 겸손이었다. 그리고 성장이었다. 한국은 이제 다르다. 그들은 준비됐다.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아니 어쩌면 앞서 나갈.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걸. 글을 올렸습니다. 반응이 빨랐어요. 댓글이 달렸죠. 존경합니다, 소령님. 인정하는 모습이 멋져요. 우리도 배웁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공감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요.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왔어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짐을 풀며 생각했죠.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이 경험을 어떻게 쓸까요? 분명한 건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변했어요. 완전히요. 그리고 그게 좋았습니다. 다음 날 나토 본부에 출근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상세하게요. KF-21의 성능을요. 한국 공군의 준비도를요. 그리고 제 평가를요. 그들은 진짜다. 무시해선 안 된다. 협력해야 한다. 배워야 한다. 그렇게 썼습니다. 상급자가 불렀습니다. 좋은 보고서요, 레반도프스키. 객관적이고 공정해요.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한국 다시 가요. 공식 협력 논의차요. 같이 가시겠어요? 물론입니다. 기꺼이요. 저는 기뻤습니다. 다시 갈 수 있다니요. 한국에요. 윤시온을 만날 수 있다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요. 두 달이요. KF-21 소식이 계속 들렸어요. 사우디가 도입 검토 중이래요. 일본도 관심 보인대요. 폴란드도 문의했대요. 시장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향해서요. 그리고 저는요. 그 변화의 증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봤으니까요.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을요. 그리고 지상에서 일어난 변화를요. 이제 저는 압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요. 한국은 계속 나아갈 거예요. 묵묵히요. 겸손하게요. 하지만 확실하게요. 그리고 세계는요. 인정할 겁니다. 그들을요. 저처럼요. 하늘에서 배운 것처럼요.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